안녕하세요. 동안팩토리의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색소, 잡티, 미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 다들 풀리지 않는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잡티 그리고 색소와의 전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잡티와 색소에 관련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잡티와 색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얼굴이 어둡고 일명 까무잡잡하다라고 하죠. 피부가 어둡고 까무잡잡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는 미백 치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기미라고 해서 피부 진피층이 깊게 자리해 있는 그 색소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겉표면, 표피층에 있는 잡티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하고 까만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미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미백,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백 치료를 하는 방법은 사실 크게 제 기준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레이저 치료. 다들 피부과에서 우선 얼굴에 잡티가 올라오고 색소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피부과에서 하고 있는 잡티 레이저를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미백. 아마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백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 방법은 저는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냐? 화학적 박피를 통해서 피부 표피에 있는 색소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레이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화장품을 통해서 미백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화학적 박피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화학적 박피는 사실 그렇게 권장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오늘 이 두 가지 레이저 치료와 화장품, 어떤 원리로 미백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저 치료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 병원에서 쓰는 레이저들 굉장히 이름도 다양하고 다양한 시술명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피부가 레이저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생 능력이 좋았을 때 레이저 치료를 해야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고 손상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잡티 치료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피부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큰 손상을 주는 시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내 피부 상태가 건강할 때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떤 레이저가 나한테 적합한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내 피부에 있는 색소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 피부 이 양쪽 볼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퍼져 있는 대칭형의 어떻게 보면 색소가 있다. 그건 거의 대부분 간반기미라고 해서 기미를 의미해요. 다들 기미 치료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기미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건 자외선이고
두 번째, 호르몬의 영향,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기미 치료의 경우 사실 사용하는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잡티 치료에서 기미가 아닌 일반적인 잡티와 주근깨가 있어요. 기미는 진피층, 아주 피부의 깊은 층에 넓게 고루 분포하는 색소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잡티와 주근깨는 피부 표피층에 얇게 퍼져 있는 그런 색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미와 이 주근깨 잡티를 하는 치료법에 들어가는 레이저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 색소 중에 가장 고민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오타모반. 오타모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뭐 카페오레스팟이라든지 오타모반이라든지 이름은 다양한데 저도 사실은 얼굴에 있어요. 좀 넓게 퍼져 있고 좀 진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서 큼직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타모반을 치료하는 레이저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레이저와는 달라요. 자, 레이저를 저는 크게 색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이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기미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 것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레이저 토닝 레이저예요. 토닝 레이저. 그래서 토닝 레이저는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 기미를 어떻게 보면 기미 색소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사이에 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법이 바로 레이저 토닝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의 조금 더 높은 층, 표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주근깨와 잡티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주근깨와 잡티층은 사실 이 레이저 토닝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레이저 토닝은 조금 더 깊은 층에 작용하는, 깊은 파장이 들어가는 레이저고, 이 표피층에 얇게 퍼져 있는 이 주근깨와 잡티는 이 레이저 토닝으로는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 겉표면층에 작용하는 레이저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PL. 자, 이런 레이저는 어떻게 되냐? 피부 겉표면을 어떻게 태워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L을 받으신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부 표면에 딱지가 생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나면 건강한 피부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피부가 깨끗해진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타모반이라고 하는 이제 색소가 있어요. 오타모반은 사실 피부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넓고 진해요. 그러면 얘는 레이저 토닝 같이 약한 레이저로 해서는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엔디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 펄스, 그러니까 이 파장, 빛의 파장 자체가 굉장히 깊고 센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레이저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각각의 치료하는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 피부과에서 그 주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2주에 한 번씩 그냥 병원에 오셔서 레이저 받으시면 돼요. 매주 오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레이저 치료는 피부에 먼저 손상을 주고 재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좋아지는 치료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피부가 충분하게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자, 레이저 토닝은 사실 그렇게 센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효과 나와요.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피부의 기본적인 재생 주기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8일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간격으로 아무리 약한 레이저라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손상을 준다라고 하면 피부는 예민해지고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간격이 아주 최소한의 간격은 2주 정도 레이저 토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이저 토닝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저는 제가 레이저 토닝 시술을 받을 때는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
제가 보기에 제 피부의 재생 주기는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시술을 하는 걸 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단기간에 효과를 보시기는 아주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통은 한 2주 정도, 대신 재생을 아주 열심히 해주신다는 전제하에 2주에서 3주 정도 텀으로 시술을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 시술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겉표면을 태워서 떨어뜨려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지가 않는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통 피부에 손상을 주고 상처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는 데까지 2주면 되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피부가 아주 정상적으로 멀쩡한 피부가 되어서 나올 때까지는 2주는 훨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최소 3주? 내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PL이라고 하는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지는 시술은 최소 3주 정도의 텀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한 달 이상이에요. 한 달 이상의 텀을 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딱지가 떨어지고 났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외선에 노출된다거나 하시면 딱지가 떨어져서 아직 핑크빛으로 피부가 완벽하게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핑크빛으로 재생이 된 피부가 자외선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까뭇까뭇 다시 잡티로 변해요. 그러면 레이저 치료를 하신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레이저 치료를 하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IPL 같은 시술을 하시고 나면 딱지가 떨어진 이후에도 정말 신경을 쓰셔서 피부를 관리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그 시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활동 같은 거는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데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시술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타모반. 오타모반은 가장 강력한 레이저, 엔디약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로 하는 시술이에요. 자, 엔디약 레이저를 딱 쏘면 딱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피가 맺혀요. 얼굴에 빨간 피딱지가 맺혀요. 그것도 피부 깊은 층에, 겉표면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손상된 색소들이 겉표면으로 나와서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제가 보니까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디약 레이저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긴 텀을 가지고 정말 피부 재생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시술을 하시는 것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레이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각각이 효과를 내는 잡티와 색소들이 다르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와, 근데 레이저 시술 만만한 게 아니죠. 사실 하루 병원에 날 잡아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화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일주일 정도는 뭐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저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생기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다음 주에 골프 약속 있는데 큰일 났네.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제약들이 생겨요. 자외선 차단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것저것 너무너무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레이저 치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색소 치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있겠죠.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사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화장품류가 있고요.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약 성분, 의약품에나 들어갈 수 있는 의약 외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따로 있어요. 사실 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온 것보다 당연히 의약 외품으로 나온 미백 제품들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의약 외품으로 나왔을까요? 의약 외품으로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의약 외품의 가장 대표적인 미백 성분은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해서 이 멜라닌 색소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화학 시간에나 들어보지도 못한 성분인데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전부터 TV에서 엄마들을 위해서 나왔던 크림 중에 하나가 나 크림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크림이 있어요. 나 크림.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약간 나이가 있으신 중견 배우들이 선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들 보시는 잡지에 보면 한 켠에 까만색 그 병이 나와 있으면서 나 크림 이렇게 하고 써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하이드로퀴논은 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레이저 토닝을 하시게 되면 아까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미가 있고 기미에 뿌리가 있으면 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시면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어떤 걸 쓰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의약 외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 의약 외품으로 나온 이 제품은 일반 크림을 바르듯이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일반 크림과는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 용법, 그리고 주의사항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정말 이 용법과 주의사항에 맞춰서 잘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미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너무 어려워요. 레이저 치료도 하고 나서 이것저것 조심해라 너무 많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뭐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니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좀 쉬운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 다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뭐 홈쇼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많이들 보실 거예요.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보통은 한 8가지 미백 기능성 원료를 식약처에서 정해진 함량만큼 넣은 화장품을 허가를 받았을 때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미백 고시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함량 이상만큼 반드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 제품들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불러요.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크게 3가지 정도의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3가지 효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해요.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성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멜라닌 색소가 이미 생성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르게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차단, 그리고 생성된 것을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얼굴 전체에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백법은 말씀드렸듯이 멜라닌 색소의 억제와 분해, 그리고 얼굴 전체에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이런 세 가지 성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은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것,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차단하는, 억제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예전에는 알부틴이라고 해서 알부틴 내지는 레티놀 이런 성분들이 미백 고시 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사실 굉장히 고가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미백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 알부틴을 화학식으로 풀면요. 뭐가 달려있는지 아세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원소기호와 포도당이라고 하는 원소기호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뚝 떨어지게 되면, 얘가 붙어있으면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하이드로퀴논과 포도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뭐가 효과가 잘 난다고 했죠?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의약 외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굉장히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한 10년쯤 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우선 가격대가 고가고요. 그리고 빛에 약해요. 쉽게 산화가 돼요. 쉽게 변질이 된다는 거는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바르고 외부에 나가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부틴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점차 줄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성분들을 좀 많이 쓰느냐? 사실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효과가 잘 난다라고 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하셔서 뒷면 전성분표를 보시면 가장 많이, 최근에는 정말 거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의 한 8, 90% 정도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에는 반드시 천연 성분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내기 위해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분들은 사실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멜라닌 색소가 이미 생성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멜라닌 색소를 빠르게 분해하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 성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리놀릭산이라고 해서, 리놀릭산은 이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렉틴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고 우유나 콩에서 추출한 추출물도 있고요. 이런 성분들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잡티는 없는데요. 근데 얼굴이 좀 까매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미백의 최종 단계 뭐가 있어야 되죠? 얼굴의 전체적인 브라이트닝을 도와줘야 되죠. 자, 브라이트닝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 항산화를 돕는 성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산화? 어려우시죠? 항산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과를 반으로 뚝 갈라서 열어두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이거는 산소와 만났을 때 얘가 공기 중에 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갈색이 되고 색깔이 점점 검어지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성분이 사실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은 가장 좋은 항산화 성분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죠. 그래서 비타민을 이용을 해서 비타민 앰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앰플은 잡티, 아까 말씀드렸던 기미와 잡티를 없애는 역할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색을 밝게 해주고 피부톤을 환하게 만들어서 얼굴에 전체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앰플이에요. 그래서 미백을 위해서 비타민 앰플을 씁니다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얼굴의 밝기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앰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닝에 좋은 성분들도 사실은 요즘에 비타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뭐 트라네믹 아시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통해서 이제 미백의 효과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백 화장품 하나, 특히나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효과를 냈다라고 허가가 난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은 기능성 성분이 한두 가지 정도 들어있어요. 자, 그 성분이 뭐냐?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생성된 색소들은 분해가 빠르게 되진 않죠.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미백의 방법은 이 세 가지가 다 콤비가 되었을 때 효과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의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켰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 주시고요. 멜라닌 색소가 생성된 걸 빠르게 분해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의 브라이트닝을 위해서 얼굴이 밝아지는 항산화 제품을 쓰시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병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효과가 훨씬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시중에 이렇게 3콤보가 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백을 정말 거의 1년 가까이 파고들어서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제품이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미백 기능성 제품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몸의 전체적인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면서 피부의 미백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미백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미를 완벽하게 뿌리를 뽑는 것, 이거는 사실 그 어떤 걸 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기미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과 호르몬적인 영향과 또 자외선, 저희 아이가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자외선 그냥 맞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막고서 나는 절대 기미가 생기지 않게 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백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만드셔서 실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미백을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한번 1년 정도 짜볼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첫 번째 단계,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부의 근본적인 재생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치료를 하시건 미백 화장품을 쓰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빠르게 재생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피부 깊은 층에 있었던 색소들이 점점 올라와서 각질층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야 또 깨끗하게 되어 있는 피부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부가 이렇게 자라서 올라오는 단계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피부의 재생력을 어느 정도 속도를 붙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부의 미백에 관련한 프로그램은 제일 첫 번째, 나의 피부의 재생 주기를 빠르게 만들어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색소에 맞는 레이저 시술을 선택을 하세요. 자, 저는 복합적이에요.
기미도 있어요. 간반 기미.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양쪽에 넓게 고루 퍼져 있는 피부 진피층에 퍼져 있는 간반 기미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표피층에 있는 잡티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저는 오타모반까지 있어요. 아주 토탈이에요, 토탈. 그래서 저 같은 피부는 사실 레이저를 주기마다 제대로 필요에 따라서 해주어야 하는 피부인데, 저는 레이저 토닝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 거의 한 달 주기로 한 6회 이상을 받아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를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는 기본적으로 1년은 생각하고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절대 3개월 안에 끝나는 레이저 치료는 없어요. 보통 1년 정도 감안을 하시고 스타트를 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재생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레이저 치료를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상된 부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재생에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레이저 치료의 성과는요, 레이저 치료를 해주는 원장님의 손에 30%가 달려 있어요. 얼마만큼 정확한 깊이에 제대로 된 파장을 쏘느냐. 30% 정도의 역할이에요. 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자, 나머지 70%는요, 레이저 시술을 받은 본인의 역할이에요. 이 70%를 잘 해주셔야 레이저 치료의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거고요. 이 70%를 잘 못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저 치료는 말짱 도루묵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레이저 치료를 받고 와서 재생 앰플이며 재생 크림이며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서 피부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서 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부에 어떻게 보면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만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저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데, 레이저 치료와 어떤 걸 병행하셔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능성 화장품 내지는 말씀드렸던 의약, 외품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레이저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멜라닌 색소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들을 막아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레이저 치료의 이 단계들을. 그렇게 해서 이 기능성 화장품은 단순하게 한 두세 번 쓰고 얼굴 하얘졌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최소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려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재생 사이클을 못해도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돌아야 돼요. 그런데 피부가 가지고 있는 재생 사이클이 보통은 약 한 달 정도 되죠. 그러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한 달 이상 넘어가야 그때부터 조금 효과를 보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시고 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같이 써주시면서 멜라닌 색소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막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 제가 봤을 때는 레이저 치료와 이 미백, 색소에 관한 치료는 못해도 3개월은 효과가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효과가 눈에 조금이라도 보이는 정도의 시간. 그리고 이 미백 치료를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을 그려서 갈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미백, 색소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피부를 만들어 놓고 레이저 치료를 들어간 후 손상이 된 부위를 충분하게 재생을 시켜주면서 후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 70%의 몫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레이저 치료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레이저 하는 주기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을 통해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차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렸죠. 항산화.
항산화가 되기 위한 성분들을, 사실 요즘은 항산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식품으로 영양보조제 내지는 뭐 식품보조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서 이 세포 자체의 산화를 막아주셔야 이 모든 것의 효과를 잘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피부과에서 레이저만 받으면 잡티는 없어지겠지, 색소 치료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금 거의 저하고 30분이 넘도록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이거 색소 진짜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정말 색소 치료는, 특히나 기미 치료는 원장님들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아휴, 그거는 해도 환자가 관리를 못해서 효과 안 난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만족도가 떨어져. 그리고 완벽한 기미 치료는 없어 라고 말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정말 색소 치료를 정말 순서에 맞게 잘 해주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주신다라고 하면 기미 치료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의 효과를 내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100에 가까운 90, 95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단계들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1년 가까이 꾸준하게 해주시면 한 내년쯤, 내년 봄쯤에는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덩달아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 시간 사실 잡티, 색소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어요.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내뱉었고요. 보시는 분들이 와,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우지? 라고 하실 만큼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 잡티가 있고 미백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노트해 두시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실행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잡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물론 제 얼굴에 잡티가 많아서도 있고요. 제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에 사실 이런 수많은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충분하게 공부하고 습득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저하고 미백 그리고 색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이제 매주 찾아뵀었어요. 제가 많은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좀 자주 찾아뵀었는데 제가 이번 미백을 준비하다 보니까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이 레이나업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걸로 스케줄을 조금 변경을 했어요. 그만큼 조금 더 깊고 심층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찾아뵙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띄고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지금까지 하셨던 공부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노트해 두시고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치료를 하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있으셨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레이나비 몰에 가시면 제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 각각의 영상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영상에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 저하고 같이 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2주 후에 조금 더 알차고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